자, 드디어 맞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서로 토론하기로 합의했어요. 트럼프가 먼저 어디서든 한번 붙어보자. 작년부터 노래를 불렀고 많은 사람이 조 바이든이 트럼프하고 붙으면 떡될 것 같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말을 못하니까 문장 두 개를 트럼프 말대로 문장 두 개를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조 바이든이. 이게 지금 인지력이 워낙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조 바이든이 어쨌든 오늘 갑작스럽게 디베이트를 하고 싶다고. 사실 원래 한 9월, 10월 이렇게 붙거든요. 토론을 10월, 11월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6월 이례적으로 그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금 공식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트럼프하고 맞붙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바이든이 가면 갈수록 지금 인지력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거든요. 11월, 10월, 11월에 붙으면은 더 말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인지력이 더 안 좋아지고. 이거는 꼭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인지력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90세라도 머리가 쌩쌩한 할 수 있지만 지금 바이든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제가 볼 때는 치매에 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앞당겨서 붙고 싶어서 6월에 이렇게 붙자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친 바이든 방송 CNN에서 토론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조건도 많아요. 뭐 조건도 서로 말할 때 한 후보가 말할 때 다른 후보 마이크는 키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누가 이제 그 말로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관객 오면 안 된다. 관객이 오면 뭐 대부분이 이렇게 트럼프한테 박수 칠 것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관객 없이 무관객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지금 바이든 쪽에서 내세우고 있다고 그런다. 근데 트럼프는 일단 어느 상황이든 상관없다. 일단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대가 둘인 거죠. 바이든뿐만 아니라 CNN 진행자하고도 맞붙어야 하는 2대1 상황인데, 뭐 트럼프로서는 워낙에 익숙한 거고, 2016년 대선 사이클 때도 모든 후보가 다 트럼프를 공격했고, 뭐 팍스뉴스 때부터 megyn 켈리 질문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맥인 켈리가 이제 와서야 막 이제 뭐 친트럼프인 척하고 뭐 깨어있는 척하지만 그런 쪽이 아니었습니다. 맥인 켈리 사실. 뭐 CNN 진행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기대가 된다. 이건 공화당 전국위원회하고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낀 토론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더 이상 토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워낙에 방송국마다 공화당 대선 후보한테 불공정하게 하니까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몇 년 전에 보이콧을 했죠. 대선 토론 보이콧 하겠다고. 트럼프는 뭐 CNN하고 토론할 때는 기억하시죠? 뭐 앤더슨 쿠퍼 그리고 뭐 다른 그 마르사 라디츠였죠. 또 ABC의 그 정신 나간 여자 그 저널리스트라고 하기도 웃겨요. 그 두 후보하고 힐러리 맞아요. 예전에 힐러리하고 할 때 거의 3대1로 싸웠습니다. 그 트럼프는 워낙에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토론에 능하고 토론 덕분에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말빨이 세기 때문에 악조건이라도 제가 볼 때는 트럼프한테는 득이 된다고 봅니다. 반면에 바이든은 워낙에 다 기대를 안 하니까 아주 기대치가 굉장히 낮으니까 요것만 살짝 뛰어넘어도 잘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제가 볼 때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못해도 그냥 잘했다고 승자는 바이든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제가 장담컨대. 그러니까 CNN 뉴욕 타 와포 CNN 뭐 다 타임 매거진 뭐 USA 투데이 다 일제히 바이든 압승 뭐 이렇게 보도할 거예요. 바이든이 실제로는 떡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악랄합니다. 요새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요새가 아니라 옛날부터죠. 그 바이든은 X를 통해서 글을 올려서 CNN 방송이 제안한 6월 27일 트럼프하고 토론을 받아들인다고 했고, 또 이어서 ABC 방송이 제안한 9월 10일 토론에도 응할 방침이라고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바이든은 유튜브 영상과 서한을 통해서 오는 9월 이후에 세 차례 예정된 초당적 대선 후보 토론 준비위원회 주관 토론 일정 대신 6월과 9월 두 차례 TV 토론으로 맞붙자고 트럼프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이든은 이게 좀 인지력이 모자라서인지 자기가 이겼대요. 2020년 대선 당시 두 차례 토론에서 내가 트럼프가 나한테 다 졌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나는 토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나와 다시 토론하고 싶다는 듯 굴고 있다.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그때 대선 토론 딱 한 번밖에 못했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인지력이 약하고 그 팀도 어떻게 이런 거를 못 걸러냅니까? 두 번 토론을 무슨 했어요? 두 번을. 한 번 했지. 예? 여러분께서 두 번 기억나십니까? 저는 한 번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대선 토론을 놓칠 사람도 아니고. 지금까지 거의 다 봐왔는데 미국 대선 토론을. 21세기 특히 들어서는. 바이든은 또 이와 별도로 7월에 부통령 후보들 토론도 제안했고요. 트럼프는 곧바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자신의 소셜미디어죠. 예, 거기에 언제든 좋다고 응수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밝혔어요. 제안대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바보 같은 조와 토론할 준비가 돼 있고 의향도 있다. 바보 같은 대통령 맞죠. 두 번 이상 토론을 강력히 추천하고 흥행을 위해 매우 큰 장소로 제안한다. 아마도 바이든은 군중을 두려워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든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조건을 내건 게 무관중 조건 내걸고 있는데 트럼프는 또 언제든지 말만 해라. 나는 그곳에 갈 거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자신감을 드러낼 만 하죠. 상대가 바이든인데. 바이든밖에 안 되는데. 사실 트럼프도 양당이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각 당 대선 후보를 지명하기 이전에 조기 토론하자고 압박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걸 봤으니까 치매 끼를 본 거죠. 바이든한테서. 그래서 지난 9일에도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려서 바이든한테 당장 지금 붙자. 나는 어디든 갈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 워싱턴 DC나 뉴욕에서 토론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은 계속 이제 좀 무서웠죠. 토론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 그래서 근데 지난 4월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질문을 했죠. DJ가 트럼프하고 토론할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다.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기꺼이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태도 변화를 보였는데 최근 이제 여론조사에서 계속 몇 달 연속 이렇게 그 트럼프가 계속 리드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상황을 좀 반전시키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론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거의 바이든 캠프한테 사형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토론이. 최소한 이제 투명하게만 선거가 펼쳐지면. 자, 일단 뭐 트럼프는 지금 뉴욕주에서 그 성추문 입막음 그 케이스가 열리고 있는데 바이든이 이제 그거를 자꾸 부각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보면은. 예. 그리고 뭐 1월 6일, 2021년 1월 6일 또 그거 노래에 떨썩거리겠죠. 공화당은 7월, 민주당은 8월 각각 위스콘신주, 미러키 그리고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 후보를 공식 선출을 합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은 1988년 이후 초당적 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가해 왔습니다. 준비위는 올해 대선의 경우 9월 16일, 10월 1일, 10월 9일 그렇게 일단 토론 일정을 잡아놨고 부통령 후보들은 9월 25일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양측이 일단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실제 토론이 성사될지는 미지수고 예, 일단 이번에 6월 하면은 그 일정대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 일정대로 막 9월, 10월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측은 이번에 합의 내용을 확인한 뒤 곧바로 두 차례 더 토론을 제안했지만 바이든 측에서 지금 계속 또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그래요. 떨리겠죠. 트럼프 앞에서. 지난 2020년 대선 토론 때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트럼프가 잘하진 못했습니다. 그때 아마 코로나 걸린 상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본인은 이제 몰랐었죠. 코로나 걸렸는지. 근데 평상시보다 못한 건 사실이었고 그때 바이든도 뭐 그렇게 잘한 거는 아니었죠. 예. 근데 트럼프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때 더 잘하겠구나. 원래 2016년 대선 사이클 때도 힐러리를 상대로 두 번째 토론하고 세 번째 토론에서 압승을 거뒀거든요. 트럼프가. 물론 첫 번째도 힐러리보다 낫긴 했지만 근데 바이든을 상대로는 뭐 첫 번째 때 약간 기대 이하였다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때가 기대됐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 취소가 돼버렸죠. 그리고 그때 트럼프가 그 줌으로라도 맞붙자고 했는데 그거를 바이든 쪽이 거절했었어요. 예, 지난번에는. 그래서 어쨌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포함한 무소속 후보들은 조건에 미달해서
이번 토론 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6월 27일 토론 진행은 제이크 타퍼네요. 안티 트럼프 인물이죠. 데이나 배시 역시 안티 트럼프 인물입니다. 둘 다 열렬한 바이든 지지자인데 뭐 트럼프한테 또 불리하게 어떻게든 또 이제 리그하는 거죠. 토론부터. 바이든은 어디서든 맞붙겠다고 했는데 또 지금 백다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오케이 CNN에서 한번 맞붙었으니까 그럼 이번엔 박스뉴스에서 10월 2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진행자는 브렛 베어하고 마르사 맥칼럼이죠. 훨씬 낫죠. 그 CNN 그 데이나 배시나 저기 제이크 타퍼보다는. 근데 여기에 별 합의를 안 한대요. 바이든이. CNN 자기 친 바이든 방송인 CNN 토론 그리고 친 바이든 방송인 ABC 지금 토론만 하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진영은 이렇게 적지에 가지를 않아요 보면. 그리고 2020년 대선 때 토론을 했던 방송국하고만 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때 팍스뉴스하고 MSNBC는 없었거든요. 그럼 팍스뉴스랑은 하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불리한 데는 가기 싫다. 자기 유리한 데서만 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바이든이. 그래서 이렇게 빈스 칼리아니스라는 분이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무관객. No audience, no RFK Jr. RFK Jr.도 여기에 참석 안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마이크 통해서 예를 들면 바이든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대답을 할 때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도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친 바이든 미디어 아울렛인 CBS, ABC, CNN 아니면 텔레문도 이런 데서만 토론을 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저희 워싱턴 타임스는 이렇게 논평을 한 겁니다. He has no choice. Sinking polls push Biden onto debate stage. 여론조사에서 계속 밀리니까 이렇게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이건 뉴욕 타임스, 시에라 칼리지 그리고 필라델피아 인콰이러 공동 여론조사인데 트럼프 가장 최근 조사예요. 트럼프가 6개 주 중에서 5개 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네바다주가 이제 관심을 가져요. 네바다는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작년만 해도. 근데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네바다 50대 38. 12포인트나 앞서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도 10% 앞서고 있고요. 이거 다 트럼프가 이거 다 졌던 주예요. 트럼프가 이 경합주들을 조지아에서도 지금 10포인트 앞서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리드를 더 벌릴 수 있다고 보고 사실상 토론에서 결정탄 날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시간에서도 7포인트는 앞서고 있습니다. 49대 42. 애리조나도 지난번에는 바이든한테 갔죠. 49대 42, 7포인트 앞서고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지금 3포인트 앞섭니다. 이건 고향이죠. 스탠튼 그 펜실베이니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조 바이든이 여기서도 밀려요. 굉장히 중요한데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서도 위스콘신만 45대 47 이렇게 밀립니다. 양자 대결에서는. 이걸 보면 트럼프가 최근 젊은층 그리고 라틴계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은 오히려 고령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65세 이상은 바이든이 더 우세합니다. 그 외에 모든 연령층에서 트럼프가 앞섭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는 이제 동률이라고 하고요. 여기선 18세에서 29세 사이 지금 그 동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공화당 대선 후보가 동률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정책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없지 않았습니까? 다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다 바보가 아닌 거예요. 깨어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 경합 6개 주에서도 지금 사실 자세히 들어가면 또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46대 43으로 3포인트 차. 라틴계에서는 사실상 타이라고 지금 바이든이 조금 앞서네요. 45대 42로. 흑인 유권자야말로 정말로 거의 90% 이상 바이든을 찍었죠. 지난 2020년 때. 근데 지금은 20%나 트럼프가 가져갔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는 Civil Rights Act 1964년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1964년 민권법 얘기하는 겁니다. 예. 민권법 보면은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근거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배제되거나 혜택이 거부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백악관조차 바이든의 헛소리를 정정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 바이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9%였다고.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불과 1.4%였습니다. 2021년 1월. 트럼프가 정말 경제 잘 이끈 거죠.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1.4%였습니다. 9%로 오르긴 했어요. 바이든 때 2022년 6월에. 여기에 대해서 정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악관. 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트럼프하고 바이든 토론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 경합주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 감사합니다.